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1번부터 한번 가볼 건데 선생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는 것이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려는 거지, 이거에 관련된 이런 문제는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이론이 적용되었으며 이런 거를 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짬밥이 생겼으니까 그런 건 좀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판단이 안 되는 사람들은 말을 하건대 좀 불똥이 떨어진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는 뭐다, 이 문제는 뭐다, 이 문제는 어떤 걸 써가지고 푸는 거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러분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돼. 그래야지 속도가 붙을 수가 있어. 오케이? 그리고 문제를 갖다가 너무 정석으로 풀어가지고 완벽하게 그 정답을 갖다가 딱 이끌어내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좀 정답을 빨리 찾아낼 수 있는 선지를 이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대입법을 이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돌리는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게중심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좀 센스 있게 풀어내는 풀이를 갖다가 좀 제공을 할 거니까, 약간 정석적인 풀이가 궁금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뭐 유튜브 같은 데다가 따로 올리든가 할게. 여기서는 좀 시간을 아끼고 정확한 해를 위한 풀이를 갖다가 진행을 할 거니까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그리고 멀뚱멀뚱 이 풀이를 갖다가 보고 있지 말고, 1번 같은 문제는 그냥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잖아. 그치? 그러니까 몰랐던 사람들은 보고, 좀 알겠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넘겨주고, 근데 기억, 니은, 디귿 선지 중에서 완벽하게 자기가 다 안다라는 판단이 들지 않고 니은이 좀 헷갈려, 근데 나는 맞췄어, 그런다고 그게 맞은 게 아니야. 그치? 틀렸다고 자기한테 조금 더 잔인하게 해주는 게 좋아. 1번부터 한번 가볼게. 1번 문제 봅시다. 다음 어떤 화장품과 관련된 내용이다. ABC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장품 중에서는 남자들이 조금 알만한 거는 자외선 차단제 정도밖에 없을 것 같아. 그치? 그래서 그거를 좀 활용한 문제일 것 같은데, 문제 한번 읽어보면 햇빛에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이 들어가게 될 거고, 이 외에도 파장이 더 짧은 자외선과 더 긴 여기는 적외선이 들어가게 되겠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가시광선,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풀거든. 자외선 이렇게 써주고, 여기다가 적외선 이렇게 써주고, 얘네들의 파장을 갖다가 비교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진동수를 비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녀석의 기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기호를 갖다가 여기에다가 좀 같이 써주면은 문제 풀 때 안 헷갈릴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을 A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가시광선 위에다가 A, 그리고 적외선을 갖다가 B라고 지정을 한 거니까 적외선 위에다가 B. 그럼 얘는 해볼 필요도 없이 C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정한 것들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주면은 좀 실수를 안 할 수가 있는 거겠지. 기억부터 보면 A는 가시광선이다. 너무 맞는 얘기고, 니은 진동수는 B가 C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놓으면은 좀 편하게 알아볼 수가 있죠. C가 B보다 크니까 니은은 틀렸고, 디귿 열을 내는 물체라는 거는 적외선과 관련된 것이지, 열을 관장하는 녀석이니까. 그래서 기억이랑 디귿이 맞다라고 답을 골라주면 될 거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 머릿속으로만 하다 보면은 헷갈리고 문제를 여러 번 읽게 돼. 그게 오히려 더 시간을 날리는 거니까, 난 쓰는 과정에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 난 거기서 시간을 아낄래 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거 시간을 절약해 주는 거니까 좀 따라주기를 바래. 2번, 다음은 수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의 송전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를 갖다가 한번 골라보래. 기억. 수력발전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겠지. 요거를 보면 여러분이 조금 이제 태양 광발전이라든가 태양 열발전이라든가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정리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겠지.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 날 때 머리 식힐 겸 한 번씩 정리를 해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쉬운 문제를 하나도 안 틀리는 것도 실력이야. 우리 수능에서는. 그쵸? 아, 이거 아는데 틀렸어. 아무도 안 알아줘. 그지? 니은 변전소의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즉 패러데이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전압을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디귿에 보면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압은 변전소의 송전 전압보다 낮다. 우리 가정에서는 220V 쓰고 여기 있는 변전소에서는 어때? 고압으로 송전을 해주지. 송전선에서의 그 손실 전력을 갖다가 줄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디귿도 맞는 내용이 돼서 답이 5번이 나오게 되는 거겠네. 그죠?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앞에 있는 한 12번? 11번 정도까지는 굉장히 무난했었지? 그래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갈게. 3번에 보면 그림은 헬륨 원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입자 ABC를 입자의 종류와 전하의 부호로 구분한 것이다. X는 양성자와 중성자 중 하나이다. 얘는 양성자 아니면 중성자래. 그리고 전하의 부호를 이렇게 나타내줬는데 렙톤 같은 경우에는 우리도 알고 있겠지만 음전하를 가진 녀석이랑 전하를 안 가지고 있는 녀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녀석이 음전하를 갖겠구나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 있는 녀석은 자연스럽게 양전하가 되겠구나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그러면은 쿼크 중에서 양전하를 갖는 녀석은 위 쿼크가 될 거고 그 쿼크 중에서 음전하를 갖는 녀석은 아래 쿼크가 될 거고 렙톤에 있는 녀석들 중에서는 전자랑 뮤온이랑 타우랑 이런 녀석들이 있게 되는 거겠지. 또는 여기서는 원자에 있는 녀석이니까 전자를 나타내 주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답을 골라주면 기억해보면 기억은 음이다라고 했는데 양이고 니은 X는 양성자다라고 되어 있는데 B가 위커크고 얘가 아래 쿼크니까 양성자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전하량의 크기는 C가 A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쿼크 중에서 여기 있는 전자보다 전해량의 크기가 큰 거는 없어. 그쵸? 플러스 3분의 2랑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클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답이 니은만 맞다. 골라주면 될 거고 그다음 4번을 학생들이 은근히 헷갈렸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던데 선생님이 현장에서는 이거를 이제 많이 보여줬었는데 이렇게 하면 편해. 문제 풀 때도 했겠구나. 선생님이 현장에서 수업하는 걸 녹화를 했었으니까. 자 보세요. 문제 보면은 소리 A의 파형을 갖다가 나타냈다라고 했는데 그 A의 파형을 갖다가 뭐 마이크 같은 걸로 이제 측정을 했겠죠. 그러면은 그 소리의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뀌게 되면서 이렇게 전압의 형태로 이렇게 측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일 거고 진동수가 요 A의 2분의 3배인 소리의 파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얘기는 일단 감을 잡고 갑시다. 더 떨려야 돼? 덜 떨려야 돼? 더 떨려야 돼. 그죠? 그러면 일단 1, 2, 3번은 일단 X야. 그죠? 그리고 4번이랑 5번을 남겨둔 다음에 아씨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여기 위에를 좀 세주면 좋아. 여기 있는 거 마루 보면 하나 3개 있지? 그러면은 얘가 1.5배 더 떨린다라고 한다 그러면 마루의 개수도 1.5배 늘어나게 될 거야. 되게 쉽죠? 골로 세도 되고 마루로 세도 되는데 세기 편한 걸로 세세요. 그래서 꼭 뭐 한 번, 두 번, 3번 진동했구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마루만 세세요. 마루만. 그러면은 3개의 마루였었으니까 4개 반의 마루가 있으면 되는 거겠네. 그렇죠? 그럼 얘는 보기만 해도 탈락. 그리고 얘 4개 반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맞는 얘기죠. 그래서 답이 5번이다라고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 약간은 그 요령빨이라는 게 필요해. 그치? 너무 정석을 고집해도 답을 찾는 입장에서는 정석만 고집하다가는 시간이 부족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석을 찾아가지고 제대로 공부하는 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 정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 입시 체제에서는 시간 안에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석보다는 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자기만의 요령이나 노하우 같은 거를 나 아니면 선배 아니면 뭐 친구들 통해 가지고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좋아. 오케이? 뒤쪽으로 갈수록 좀 더 많이 설명을 해줄게. 밑에 있는 5번으로 가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 핵반응이다. 그러네. 자, 가를 봤더니 그냥 봐도 핵융합. 나를 봤더니 그냥 봐도 핵분열. 그죠? 자, 그러면은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래. 기억해보면 기억은 3개의 중성자다. 이거 타이핑 하기가 조금 빡세가지고 원래 요거죠. 문제상에서는 이렇게 나왔죠. 감안하고 이렇게 보세요. 3개의 중성자이다. 이거는 해보면 아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야? 전하량 보존의 법칙을 성립을 시키거나 무슨 얘기야? 아래쪽에 있는 요 양성자의 개수의 총합이 여기 오른쪽에 있는 반응 후의 양성자의 개수 총합이랑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위에는 질량수도 마찬가지다. 그치? 질량수가 보존되고 전하량도 보존되고 누구만 보존 안 돼? 질량만 보존 안 돼. 에너지도 보존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 위에 있는 숫자를 갖다가 다 더해보면 6이 나오고 아래에 있는 숫자를 다 더해보면 2가 나오거든. 그러면은 여기에 남은 숫자는 2고 밑에 남은 숫자는 0이거든. 그럼 중성자가 2개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기억에 들어가야 되는 건 3이 아니라 2구나라는 거 쉽게 알아낼 수가 있을 거고. 이거 에어컨 좀 켜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에 보면은 가는 핵융합 반응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핵융합 반응이 맞죠. 그래서 니은 맞고
디귿. 가 나는 질량결손에 의해 에너지가 방출되는 핵반응이다. 둘 다 맞는 얘기지. 그래서 핵융합 반응이나 핵분열 반응이나 둘 다 그 질량결손 에너지가 방출되는 반응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다 라고 해주면 되는 거겠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 문제를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자, 6번 문제를 한번 보면 표는 서로 다른 금속판 XY가 XY에 X랑 Y에 빛을 갖다가 이제 비춰보는 건데 진동수가 각각 F, EF인 빛 AB를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라 라고 나와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거 보면은 자꾸 머리로 뭔가 이렇게 정성적으로 풀어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정량적으로 식을 써가지고 해주면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낼 수가 있거든.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뭘 써볼 거야? 그 광전 효과에 대한 식을 갖다가 한번 써볼 거야. 광전 효과에 의해서 튀어나온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빛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빼주면 나오는 값이다 라는 거 우리 알고 있지. 그럼 요 식을 갖다가 여기에다가 대입해가지고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 자, 일단 여기에 있는 진동수가 F인 빛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야. 그쵸? 그래서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첫 번째 항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네. 320는 HF 빼기 WX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그 옆에 있는 Y를 한번 표현해볼게. Y 같은 경우에는 비춰줬더니 220는 HF 빼기 WY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X랑 Y의 일함수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누구의 일함수가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냐면 Y께 더 크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녀석을 갖다가 이제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빛의 종류를 갖다가 B로 바꿨대. 그쵸? 그랬더니 빛의 진동수가 2배나 됐었대. 그럼 빛의 진동수가 2배가 된다라는 얘기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자체가 2배가 된다라는 얘기거든. 만약에 세기를 2배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전혀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 그치? 그냥 밝기 정도만 이제 더 밝아지고 그러는 거지 빛이. 그리고 튀어나가는 전자의 개수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근데 이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에는 영향을 못 준다라는 얘기지. 근데 얘는 진동수가 2배가 됐으니까 영향을 주겠네. 식으로 한번 꾸며봅시다. 720라는 최대 광전자 운동 에너지가 나왔대. 얘는 EHF 빼기 WX를 해가지고 나온 값이래.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는 Y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죠? 근데 EHF 빼기 WY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에 있는 식이랑 여기에 있는 식만 우리가 비교를 해봐도 이제 알아낼 수가 있는 것은 여기 양쪽에다가 이제 2를 갖다가 곱해주면 돼. 그럼 얘가 6이 될 거고 얘가 2가 될 거고 얘가 2가 되게 되면서 여기에서 여기를 갖다가 빼주게 되면은 WX에 대한 값을 갖다가 구해낼 수도 있는 거겠네. 그죠? 그래서 WX에 대한 값을 뭐 2제로 이런 식으로 꾸며줄 수가 있는 거고 WX가 2제로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다면 여기에 있는 HF에 해당하는 값이 몇이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어. 420다라는 것도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그러면은 HF에 해당하는 값이 420다라는 거 알아냈으니까 여기 420가 들어갈 거고 여기에 있는 WY가 220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을 것이고 밑에 있는 값도 구해보면은 620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산수로 그냥 구할 수가 있는 거겠지. 그렇기 때문에 좀 머릿속으로 하기에 헷갈리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좀 정량적으로 풀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풀이다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이 시험지를 받아본 다음에 뒤쪽에 있는 문제부터 먼저 풀어봤거든. 그래서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먼저 풀다 보니까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앞쪽으로 돌아왔는데 6번 문제라든가 뒤쪽에 있는 14번 문제 같은 거를 하면서 머릿속으로 뭔가 이렇게 풀려고 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머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더라고. 그래갖고 선생님은 머리가 그렇게 복잡할 때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써보거든. 그러면 절대로 실수를 안 하니까. 이건 선생님이 언제 익힌 거냐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익혔었던 거야. 그래서 머리로 고민하느니 한번 그 종이에다가 써보자라고 해가지고 했더니 정확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머리에서 정리 안 되던 걸 종이에다가 쓰니까 정리가 되게 잘 되더라고.
한번 써봐. 되게 추천하는 방법이야. 오케이? 밑에 있는 기억. 기억은 720보다 작다. 620니까 당연히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빛의 최소 진동수는 x가 y보다 크다. 아까 전에 이람수를 구했었는데 y의 이람수가 더 컸었죠.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 디귿. a와 b를 x에 함께 비추었을 때 이제 이런 거 중요한 건데 두 빛을 갖다가 함께 비추었을 때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 더 에너지가 큰 빛에 의한 효과만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로 튀어나가는 것을. 그래서 내가 이거는 현장 수업에서 어떤 걸로 설명을 했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도라는 음을 갖다가 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 미라는 음을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이 음치라 갖고 두 음이 똑같을 수도 있어. 도를 내는 사람이 있고 미를 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저쪽에서 듣는 사람은 도랑 미를 갖다가 같이 듣게 될까? 도랑 미의 진동수가 더해진 진동수를 듣게 될까? 그냥 도랑 미를 독립적으로 같이 듣게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니까 파동은 진동수끼리 어떻게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합쳐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지? 그러면은 A라는 빛이 있고 B라는 빛이 있고 이 A라는 빛이랑 B라는 빛이랑 어떻게 될 거라는 얘기야? 독립적으로 작용을 해서 튀어나가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가 큰 빛의 것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는 얘기지. 이해 가죠? 이거는 좀 자주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니까 좀 잘 알아두도록 하는 게 좋아. 그래서 디귿에 보면은 12제로가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720가 나오게 되는 거겠네. 그죠? 더 큰 녀석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7번 문제도 뭐 어렵지 않았지만 케플러는 내가 항상 캐킬러라고 부르는 녀석이지. 그래서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킬러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 사이의 갭이 굉장히 크다. 열 에너지랑 케플러랑 다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7번 문제를 보면 그림과 같이 위성 PQ가 행성을 한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따라 운동하고 있다. 너무 뻔한 문제. 밑에 보면 점 A는 P가 행성으로부터 가장 먼 지점 원일점이래. 점 B는 P가 타원의 중심 O에 가장 가까운 지점이다. 얜 근일점이래. 타원 궤도의 긴 반지름은 P가 Q의 4배이고 벌써부터 뭘 준 거니? 힌트를 준 거죠. 익숙한 숫자는 좀 많이 내가 외워두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반지름 차이가 2배가 나면 주기는 2루트 2배 차이 나고 3배 차이 나면 3루트 3배 차이 나고 4배 차이 나면 8배 차이가 난다라고 했던 거 잘 기억을 해두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Q의 공전 주기가 T라 그랬으니까 계산 막 하지 마. 이거 4의 3승 루트 이거 하고 시간 아깝잖아. 좀 알고 있으라고 자주 나오는 것들은. 오케이? 그래서 얘는 뭐 8T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리고 P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갖다가 한번 골라보라라고 나와 있는데 기억해 보면 중요하죠. 가속도의 크기는 B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속도를 갖다가 알아내려면 여러분이 무조건 요걸로 접근을 해줘야 돼. 우리 가속도에 대한 식을 하나밖에 안 배웠거든. 요거 배웠거든. 요거. 그지? 그러면은 이 가속도라는 녀석을 갖다가 누가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었지. 그래서 가속도는 누가 만들어주는 거냐면 힘이 만들어주는 거야. 힘이. 그러면은 저 위성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이 이 힘의 정체가 되는 거겠네. 그러면 이거 한번 나열해보면 거리 만유인력 M, A, M 없어지고 이 가속도라는 녀석은 얼제곱분의 라지 라지 M이 나오는데 상수, 행성의 질량 변하지 않으니까 상수. 그러면 가속도는 오로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얘기야. 멀리 있으면 작고 가까이 있으면 크고. 오케이? 그래서 막 근일점이네 원일점이네 막 근일점에선 가속도가 최대가 되고 속도가 최대가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말고 좀 이렇게 원리적으로 공부를 해두세요. 그러면 되게 편해. 지금은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한 거고 기억은 그냥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 아, 가속도의 크기라고? 가까울수록 더 크겠네. 그러면 A랑 B 중에 누가 더 가깝니? B가 더 가깝죠. 그럼 B가 더 큰 거죠. 이렇게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몇 초 안 걸려. 그지? 판단하는데 한 5초도 안 걸릴 거야. 기억 맞고 니은. 운동 에너지는 A에서 B로 가는 동안 속도가 빨라지니까 증가하겠죠. 니은 틀렸고 디귿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T다. 이제 요거는 뭐 헷갈린 사람이 많이 없더라고. 그죠? 이 8T라는 시간이 걸릴 건데 정확하게 이렇게 4등분 해가지고 한번 볼까? 어떨 것 같아? 한 바퀴 도는데 8T긴 한데
여기를 그려낼 때는 4t보다 짧을 거야. 빠르니까. 여기를 그려낼 때는 4t보다 길 거야. 왜? 여긴 느리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러면은 여기 부분을 갖다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4t라고 한다 그러면 2t가 돼야 되는데 4t보다 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2t보다는 더 오래 걸린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은 틀렸죠. 기억만 맞게 되는 거겠네. 그치? 자, 그 밑에 있는 8번으로 한번 와봅시다. 8번도 뭐 그 뭐냐? 요거 이렇게 가려져 있는 문제가 한 3번 정도 등장을 했죠. 평가원이랑 수능이랑 막 포함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2개를 얹어버렸네. 그래봤자 뭔 반문제, 되게 편한 문제지. 8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 자, 여기 이제 자석이 이렇게 내려오게 될 거고, 여기 솔레노이드 만나면서 느려지면서 여기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될 건데, 기출문제를 많이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했을 거야. 그치? 그래서 강조해가지고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줘 볼게. 기억. 자석의 속력은 C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점점 더 느려지는 거기 때문에 A에서 가장 빠르고 B에서 느리고 C에서는 더 느려지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렸죠. 니은.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반대죠. 가려는 녀석을 얘는 어때? 가지마 땡기고, 여기로 오려는 녀석을 Q는 오지마 밀고, 그럼 얘는 왼쪽으로 밀릴 거지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반대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당연히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럼 디귿은 읽지 말고 넘어가는 게 좋아. 이런 문제는. 그치? 그래서 자기를 믿어야 돼. 기억이랑 니은이 확실히 틀렸어. 그럼 디귿 그냥 찍고 넘어가는 거야. 2번이네 이러고. 오케이? 근데 우린 공부하는 거니까 풀어봅시다. 디귿. P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Q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보다 크다. 우리 이 전류의 값을 판단할 때는 뭐로 판단하는 거였었어? 유도 기전력으로 판단하는 거야. 유도 기전력은 누구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냐면은 패러데이의 공식에 의해서 판단할 수가 있을 거야.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변형할 수 있는 식도 하나가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해가지고 이제 풀 수도 있는 것이었었는데, 그 접근하는 속도의 크기에 이제 비례하거나 멀어지는 속도의 크기에 이제 비례하거나 이런 관계를 알고 있다면 어디에서 이제 가장 빨랐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 A에서 가장 빨랐고 C에서 가장 느렸다. 그리고 B에서는 중간 정도였었다. 그러면은 A 부분을 지날 때 여기 저항 P에 가장 큰 전류가 흘렀을 거고, 흐르는 전류값이 점점 줄어들게 될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 전류값은 이 녀석이 더 크게 흐르게 되는 거겠죠. 여기는 저항 Q라는 녀석은 여기에 의해서 여기로 이제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멀리 있으니까 아직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제 설정을 한 것 같고, 문제를 잘 읽어보면은 얘네들도 무슨 관계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잘 안 읽은 거죠. 여기에 보면은 그 서로의 상호작용은 무시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좀 잘 읽어주는 게 좋겠죠. 밑에 있는 9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리고 8번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이제 주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너는 요런 거 있잖아. 니은에 보면 B에서 자석에 작용하는 자기력의 방향은 자석의 운동 방향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이 자기력의 방향을 갖다가 뭐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냐면은 가속도 이런 걸로 바꿔가지고 낼 수도 있어. 오케이? 그러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어떻다? 서로 반대다. 가속도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아까 전에 썼잖아. 힘 때문에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은 자기력이 왼쪽이라면 그 가속도도 왼쪽이 나오게 되는 거겠죠. 그게 그거죠. 아니면은 어차피 느려지니까 반대라는 뜻 아니에요? 이렇게 해도 되고. 진짜 그 역학적으로 좀 트여있는 애들 느려지잖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는 애들. 오케이? 약간 동물적으로 아는 그런 스타일들 있지. 그냥 다 그렇게 똑같이 이해해주면 됩니다. 9번.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이 나왔는데,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은 주는 문제죠.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 절대로. 자, 9번 문제를 같이 보면, 그림 가나는 각각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전자의 에너지 준위와 선 스펙트럼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A에 해당하는 빛의 진동수가 H5E0일 때 다음 중 B와 진동수가 같은 빛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A 거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 A는 5E0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래. 이 빛이라는 녀석이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얼만큼 가지게 되냐면은 이 에너지 준위의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은 5E0라는 에너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밖에 없어. 여기밖에.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N은 2에 있던
그 전자가 N은 3으로 전이하기 위해서 흡수해야 되는 에너지가 O2제로다. 또는 N은 3에 있던 전자가 N은 2로 그 아래쪽으로 이제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이다. O2제로가.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제 알고 있으면 되는 거겠지. 그러면은 선생님 이건 에너지가 아니라 진동수라 그랬는데요. 진동수에다가 플랑크 상수를 곱하면 에너지가 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O2제로 자체가 이제 에너지를 준 거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러면은 이건 A 거고 요게 A 거고 B 거를 한번 찾아보래. B 거는 일단 보세요. 파장은 더 짧아. 그리고 진동수는 더 크고 에너지도 더 크겠죠? 근데 몇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빠시아 요 에너지 N은 3에서 N은 2로 떨어진 에너지보다 한 단계 더 큰 건 N은 4에서 N은 2로 떨어지게 될 거고 걔보다 한 단계 더 큰 건 N은 5에서 N은 2로 떨어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5에서 2에 관련된 에너지를 우리가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1번이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1번이라고 찾아주면 되는 거겠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문제. 야, 이 문제를 보니까 선생님은 학창시절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물리를 약간 이제 좀 허술하게 이제 공부를 했을 때 있잖아. 예를 들어서 막 풀 거를 찾아 헤매거나 막 그럴 때. 너넨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우리 9월달 당장 다음 달에 보는 그 7월 달에 보는 그 모의고사 같은 것도 여러분이 내가 풀 수 있는 걸 좀 찾아볼까 이러면서 헤매고 그러면 안 돼. 그쵸? 처음부터 쫙 풀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공부가 많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야. 9월 달에는 좀 어느 정도 수능에서 원하는 점수를 내주면 굉장히 안정빵인데 매해 이렇게 말하면 뭐하냐. 매해 너네가 현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 모습이더라. 9월 달에 뭔가 내가 굉장히 불안해할 점수를 보여주면서 선생님 저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래놓고 진짜로 시험은 잘 보더라고. 수능 때. 그러니까 물리하는 남학생들이 좀 특징인가? 수능 시험 때 갑자기 와가지고 선생님 저 생각보다 잘 봤어요. 그러더니 잘 봤어 진짜로. 그 막판에 막 끌어올리지 마. 근데 걔네들의 부작용은 뭐냐면 막판에 물리를 갖다가 빡 끌어올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애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좀 밸런스 있게 좀 잘 쌓아가세요. 이번 여름도 기회 굉장히 좋지 않니? 그렇지? 여름 딱 지나고 9월에 빡 받고 안정적으로 싹 가는 거지. 그렇지? 그렇게 해주는 게 좋다고. 10번 봅시다. 다음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를 이용한 빛의 합성에 대한 탐구 활동이다. 밑에 실험 봤더니 어때? 개 길어. 그치? 예전에 그 내가 풀 문제를 찾아 헤매던 그 옛날 박찬익 시절에는 이렇게 긴 실험이 나오게 되면은 그냥 씨 이거 다음에 풀어야겠다 막 이런 식으로 넘겼었는데 이런 실험들이 오히려 더 간단합니다. 이제 그 심리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 차분하게 읽어보면 그냥 스무스하게 풀리게 되어 있어. 같이 가볼게. LED는 띠틈의 크기에 따라 해당하는 빛을 방출한다. LED, ABC는 각각 빛의 3원색 중 한 종류의 빛만 낸다. 3원색. 그리고 띠틈의 크기는 A, B, C 순서대로 크다. A가 가장 크대. 그럼 A가 뭘까? 블루. 그죠? 이거 A래. 그 다음에 B가 녹색이래. 그 다음에 C가 빨간색이래. 이렇게 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주면 굉장히 편하겠죠. 그래서 A가 이제 파란색이다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기에다가 파라고 써보고 B가 녹색이라 그랬으니까 녹이라고 써보고 여기다가 빨간색이다라고 한번 써놓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 자, 그럼 한번 보면 실험 과정을 갖다가 봤더니 ABC에서 나오는 빛이 합성되는 조명 장치를 구성한다. 그리고 스위치를 팍 끈 다음에 이제 그 연결한 다음에 이제 관찰을 한다라는 얘긴데. 나에 대한 결과는 안 나와 있고 다의 결과를 봤더니 여기 있는 배터리의 방향을 갖다가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제 진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대. 자홍색은 뭐랑 섞인 거니? 빨간색이랑 파란색이 섞인 거죠. 녹색은 안 켜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A랑 C가 켜졌다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A랑 C가 요렇게 했을 때 순방향이 됐다라는 얘기고 여기 있는 B는 역방향이 됐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전지를 갖다가 반대로 껴주면 누구만 켜질까? B만 켜지게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빛깔은 녹색이다라는 거 알아낼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럼 봅시다. 라의 결과를 보면은 그 B의 방향을 갖다가 이제 휙 바뀐 다음에 나를 갖다가 반복을 했더니 다 같이 이제 불이 들어왔대.
그쵸?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보래. 기억 A는 파란색 빛을 내는 LED이다. 맞는 얘기가 될 거고. 니은 X는 N형 반도체다. 얘는 요쪽이 이제 P형 반도체고 요쪽이 N형 반도체여야지 여기 있는 실험 과정이랑 맞아 들어가게 되는 거겠지. LED는 순방 전압일 때만 빛이 나오죠. 왜냐면 그 전자가 아래쪽으로 이제 전이하게 되면서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게 어때?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대역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빛이 난다 이렇게 발광 다이오드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론적인 것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디귿 기억은 초록색이다 맞는 얘기죠. 별로 어렵지 않았죠. 뒤쪽에 있는 11번부터 20번까지는 이제 다음 그 파일에서 여러분이 이제 들어볼 수가 있을 건데 그 좀 어려웠을 거야 그죠? 시간도 좀 부족했고 등급컷도 당연히 좀 더 낮았을 거고 그러니까 그 내 풀이를 좀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최대한 좀 풀려고 해보고 제발 답 좀 보지 말고 답 보는 건 진짜 초기화시키는 거야 자기 뇌를 갖다가 그 문제 안 나오거든 그치?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는 여기 있는 8번 문제 요런 거나 좀 반복적 7번 문제 9번 문제 요런 뻔한 것들만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답을 보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라는 걸 자기 스스로 계획을 좀 세워보고 나 이 부분 잘 모르는 것 같아 라고 좀 많이 활용을 해줘. 그래서 이 6평 분석하는 데만 있어도 내가 볼 때는 한 2, 3일 정도는 여러분이 좀 잡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물리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니까 다음 풀이로 바로 넘어가가지고 막 이렇게 푸는 거였어 막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좀 활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11번 풀 때 다시 만납시다.